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활력 충전소.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게 있죠. 네, 활력 에너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팍팍! 권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네. 아, 바야흐로 참 눈이 시원한 해수욕장에 가면 눈이 시원하죠. 그런 네. 노출의 계절 여름입니다. 네. 여름이면 아무래도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다이어트, 이게 체중 감량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무래도 네. 노출이 되니까 옷도 많이 핫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여름하면 다이어트 또 여성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네. 요즘은 남성분들도요, 이 몸짱 당연하죠.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안 하고 있어요. 예. 보시다시피 근데 대부분의 남성분들, 특히나 이성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 네. 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 관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성분들이 요즘 몸매 관리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마당에 네. 좀 40대 이후에 중년 남성분들은요, 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다이어트도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속설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살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허약해진다 이런 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남성 하면 또 중년 하면 정력 아유. 뭐 이런 거, 예. 네. 맞잖아요. 예. 우리 남성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살이 빼고 이렇게 허약해진 느낌, 날씬한 게 왠지 정력과는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속설 때문에 이 살을 빼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을 안 빼시는 맞아요. 건가요? 저 얘기였어요. 네. 참, 이 모든 중년 남성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성기능 장애. 이 성기능 장애가 좀 심각해지면 우울증은 물론이고요. 네. 이 대인관계 장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또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성기능 장애의 올바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맨 남성의원의 고동수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아마 무궁무진하게 많으실 수 있는데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자, 먼저 원장님, 자, 중년 남성의 고민, 성기능 장애, 이 질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부터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남성 성기능 장애에는 조루, 지루, 역행성 사정 등 사정 장애와 발기부전으로 대표되는 발기 장애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영 씨가 여성분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하나는 좀 궁금한 거 여쭤볼 것 같은데 특히나 그 많이 들어본 거는 있지만 역행성 사정증 같은 경우는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역행성 사정이란 네. 본인이 사정을 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음경을 통해서 사정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네. 이럴 때 검사를 해보면 사정액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방광으로 역행해서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앞서 말씀하신 지금 역행 사정증 외에도 지금 성기능 장애에 해당되는 뭐 조루증 등등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갈까요? 예. 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맞아요. 겁니다. 뭐 저도 알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네. 조루와 발기부전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조루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루는 남성 성기능 장애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사정 장애로서 네. 사정을 임의대로 조절하기 힘든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기 전에 사정을 빠르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자, 조루. 이 젊은 남성에 비해서 중년 남성들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나이 들어감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조루 왜 생기는 거죠? 예, 조루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정장애 중추에 의한 조루가 있는데 몸속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조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음경의 신경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조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립선이라든지 정랑, 혹시 요도나 방광에 합병 질환이 있을 경우 합병증에 의해 조루가 발생할 수 있고 네. 심인성 요인으로서 스트레스나
긴장, 과도한 자괴감이 있을 경우에 조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원인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좀 더 검사를 제대로 해서 맞는 맞춤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조루 환자,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은 문진을 해가지고 이 네. 환자가 조루에 맞는 환자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음경 진동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음경의 민감도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기구를 음경에 대고 진동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정말로 음경의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네. 네. 이 검사하는 기계 보니까 바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 정도를 나타내는 건가요? 이게 음경에 기구를 대고 나서 음경의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구입니다. 아. 그래서 진동의 수치를 표현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음경 진동이 낮은데도 환자가 이게 진동을 느끼게 되면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민감도는 높으면 좋은 걸까요? 낮는 게 좋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감도가 네. 높을수록 조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는 낮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류의 좀 치료법을 알아봐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이것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그 조루의 치료법은 첫 번째로 행동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요법은 본인의 조루 증상이 긴장에 의해서 발생되었을 때 시행돼 볼 수 있는데요. 사정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압착이라든지 멈췄다가 다시 하기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가 나오기 전에 널리 쓰이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네. 단기적인 효과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부족한 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인 경구약물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이는 관계하기 전에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게 되고요. 네. 치료 효과는 7시간이 가게 됩니다. 아. 세 번째로 국소마취제로서 음경, 신경을 둔화시키는 국소마취제를 도포하거나 뿌림으로써 사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는 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수술적 요법으로 음경배부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배부 신경은 음경의 기두와 요도 쪽에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네. 이게 음경의 등 쪽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귀두의 감각을 떨어뜨려 조루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조류증의 치료 방법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5가지 정도를 지금 언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술로 조류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원장님께 직접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 계속 듣겠습니다. 예, 음경 배부 신경 차단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 배부 신경 차단술은 국소 마취로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외래 베이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네. 음경의 2cm 정도 절개를 하고 신경 다발을 찾아낸 후 선택적으로 신경을 절단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20분 정도로 금방 끝나게 되고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술 후 3주 이후에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좀 주제를 좀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성기능 장애 중에서도 발기부전을 좀 이제 살펴봐야죠. 네, 근데 워낙 또 방대한 내용을 저희가 또 맞아요.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되니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이 또 발기부전과 관련해서만큼 참 오해가 많은 그런 질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지영 씨가 준비하신 거예요? 저 네. 그런 건 저한테 맡겨주시죠. 아유, 뭐 여성분이 이런 걸 또 준비하시고 오셨어요. 아니, 가장 이제 대중적인 걸로 이제 뽑으려고요. 잘하셨어요.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몸에 좋은 보양 음식이 발기부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네, 있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성기능은 곧 우리 남자의 모든 건강과 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건강 음식, 당연히 얘도 우리 지금 이 성기능 장애에 도움이 되겠죠. 네. 저는 아니다 할래요. 아니다? 왜요? 네. 그냥 저랑 반대하시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네. 꼭 그게 바로 성기능이랑 직결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뭐 우리 둘이 이럴 필요가 없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님 예.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양식이라 하면 고열량 식이를 말합니다. 네. 고열량 식이를 먹음으로써 원기 회복을 도움이 되는 식단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고열량 식이는 혈청,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킴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 심혈관 질환은 결론적으로는 발기부전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발기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채식 위주의 저열량 식단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초식남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무튼 대희 씨 명심하세요. 그 괜히 막 이상한 예. 거 먹지 마세요. 아무튼 뭐 이제는 산에 가서 예, 풀 뜯어 먹고 살랍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오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발기부전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의료 프로그램 MC를 벌써 얼마나 하해오고 있는데요. 네, 저건 그럼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 될 필요도 없어요. 원장님, 저희 네. 말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발기부전은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추후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오해 살펴보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력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정답이 음. 질문 속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오해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력제이다. 치료제, 치료제는 치료제이고 정력제는 정력제인 거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력제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드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원장님? 발기부전 치료제는 말 그대로 치료 약물입니다. 정력제가 아니고요. 야. 모든 약물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위하게 드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요. 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하에 발기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치료제로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오해와 진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마련해서 이제 오해는 어떤 게 있었고 이게 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상식이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상식보다는 지식을 이제 알아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발기부전 네. 어떤 질환인지부터 저희가 알아볼게요. 어떤 질환입니까, 원장님? 예, 발기부전이란 충분한 성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기가 되지 않는다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지속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발기부전으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원장님 모든 질환이요. 이렇게 초기에 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완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발기부전을 알아볼 수 있는 뭐 초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발기부전의 초기 증상으로는 성욕이 떨어진다거나 발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발기가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기가 되더라도 강직도가 떨어지는 등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빠른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발기부전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발기부전의 원인으로는 심혈관 고위험 인자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질환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발기부전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전립선이나 골반에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발기에 필요한 신경이 손상됨으로써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고혈압이나 신경정신과 약물, 호르몬제의 합병증으로서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 그리고 흡연, 스트레스 및 운동 부족을 통해서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에서도 많이 원인이 나타나는군요. 과도한 혈액순환이 음주라든지. 원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다양한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초기 진단에서 정확하게 또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남자들 그래요. 병원에 좀 가고 싶어도 왠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숨기고 싶은 게 네, 있고 인정하고 네. 싶어하지 않으실 것 그리고 같아요. 또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를 되게 복잡하게 받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검사를 받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검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환자가 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병력을 청취하게 되고요. 이후 신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후 검사실 검사로서 공복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남성 호르몬 등을 검사하게 되고 이와 함께 추가적인 검사로서 야간 음경 발기능 검사라든지 네. 음경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검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검사를 다 받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모든 환자가 왔을 때 이런 네. 검사를 다 시행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력 청취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환자가 구분이 되고요. 추후적으로 뭔가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다른 네.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치료법을 좀 알아볼까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발기부전의 치료법으로 첫 번째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해면체 주사요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수술요법으로서 음경부용물 삽입술이 있고 기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심리치료, 관리요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경구형 발기부전 치료제. 네. 이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뭐 먹는 약이 있습니까? 예,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비아그라나 자이데나 시알리스 같은 약물을 말합니다. 네. 이는 관계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하게 되고 당뇨로 인해 효과가 미흡한 환자에서는 저용량으로 인해서 매일 복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하는 방법은 음경혈관의 내피세포의 개선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네. 추후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안면 홍조나 두통이 올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호전이 되기 때문에 네.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질산염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에서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을 시에 심각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산염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절대적으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의사의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치료제를 복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의사 형님들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나 주는 것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네. 또 이제 저희 다음 치료법 살펴볼게요. 음경 해면체에 직접 주사를 놓는 또 치료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치료일까요? 예. 음경해면체 주사요법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에 효과가 없다거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복용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삼중 혼합물 주사제 요법은 저용량으로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사 후 동통 등의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음경해면체 주사요법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사용하는 것은 금하고 있고요. 한 번 사용하고 나서 다음 사용할 때까지 이틀간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발기가 지속되는 발기 지속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서 물론 발기가 오래되면은 좋은 거 아닌가 하겠지만 이는 발기가 지속됨으로써 음경혈관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는 네. 음경괴사까지 올 수 있는 아.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원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오랫동안 있으면 발기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무식하게 쓰리 제가. 4시간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상생활도 불편하죠. 그렇게 있으면. 네. 아유. 자, 실제로도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이제 설명만 듣기보다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또 하셨어요. 지금부터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실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본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경해면체 주사요법입니다. 이렇게 펜을 먼저 열고요. 밀대를 밀음으로써 장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는 치료 약물이 들어있는 주사기 캡을 열고 펜에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펜을 닫으면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음경 해면체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주사는 보통 12시와 6시 방향은 음경의 요도와 신경, 혈관 등이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사하면 안 되겠고 네. 그 위에 부위 중 9시나 10시, 3시, 2시나 3시 방향으로 주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주사기를 펜 안에 놓는 걸 봤을 때요. 그럼 저 주사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놓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본원에 내원하게 되면 네. 일단 주사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교육을 시켜드리고 본인이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을 때 네. 자가요법으로서 집에서 시행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네. 어, 저는 당연히 네. 병원에서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 펜 안에 놓으시길래. 네. 날카로운 질문. 또 들고 프로그램 MC 다니시죠. 나와요. 티 안 나게 또 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는 센스까지. 에이그. 자, 그렇다면 발기부전 증상이요. 이게 오래되고 또 심각해져서 앞서 설명해 주신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요법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장님 어떤 치료 방법을 써야 되나요? 예, 불행하게도 주사요법이나 경구용 약물 치료제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음경 해면체 내에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수술적 요법은 본인의 자가 발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모든 원인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치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근데 음경 보형물 삽입술도 방법이 다양한가 봐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비팽창형인 굴곡형 음경 보형물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1조각형, 2조각형, 3조각형의 팽창형 보형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비팽창형인 굴곡형 음경 보형물입니다. 이는 환자 음경 해면체 내에 그냥 단순히 일자형인 막대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위적으로 막대를 넣음으로써 발기 상태를 유지하는 음경 보형물인데요. 네. 평상시에는 구부렸다가 지내시게 되고 발기가 필요할 때 성관계 시에 펴가지고 발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는 발기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긴 있겠지만 수술병이 뒤에 말씀드릴 팽창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음경 보형물의 팽창형 음경 보형물입니다. 네. 이는 크게 저장고 그리고 실린더 그리고 펌프로서 구분이 되는데요. 네네. 평상시에는 발기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생리적으로 있다가 그 성관계가 필요하실 때 네. 펌프를 누름으로써 이 저장고에 있던 생리식염수가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어 그 발기를 유발시키는 음경 보형물입니다. 네. 이는 앞서 말했던 비팽창형보다 좀 더 생리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에 그 비팽창형보다는 네. 수술병이 비싼 단점이 있겠습니다. 아니, 비용이 좀 이제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성 기능을 근본적으로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원활한 네. 관계를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서 소개해 주신 어떤 그 굴곡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팽창형은 뭐 이렇게 눌러서 뭐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예, 그 팽창형은 네. 팽창형 발기부전 치료제는 아주 생리적인 겁니다. 네. 평상시에는 그 본인의 발기 안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펌프를 누르고 네. 누름으로써 이쪽 저장고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이제 실린더 왔다 갔다 하는 개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고에 있던 생리식염수가 아무래도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실린더가 팽창하게 되고 이 팽창 네. 자체가 발기와 똑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발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럼 펌프라고 하는 것을 다 이 삽입을 다 이게 하는 건가요? 시술 지금 사진에 보듯이 네. 실린더는 음경 해면체 내에 들어가고요. 네네. 펌프는 이제 고안 쪽에 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 쪽으로 하복부 쪽으로 네. 저장고가 들어가게 되죠. 네, 음경 보형물 종류까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게
어찌됐건 수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뭐가 들어가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주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완치하신 분들을 사례를 좀 적용하셔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술 금기증이 아닌 경우에 FDA에서 공인된 안전한 음경 보형물을 전문의의 수술로서 시행하게 되면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5에서 10% 정도에서 합병증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열량 식단을 피하고 네. 채소 위주의 저열량 식단을 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저열량 식단을 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15에서 20% 정도만 줄여도 심혈관 질환이 20에서 30%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수면 중 발기가 유도가 되는데요. 수면 중 발기는 음경 발기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발기 조직의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친 금연을 하게 해야 되겠고요.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발기부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성기능장애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저는 남자로서 사실은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떤 고민인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네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병원을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이렇게 끝으로 이것도 질문하고 싶은데 남자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실제로 수술하거나 이럴 때 뭐 남자 선생님만 혼자서 이렇게 수술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병원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저희 본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료진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서 뭐 창피할 거 없이 와서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음 잘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특히나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궁금한 네. 게 많은가 봐요. 끝나고 여쭤보시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더욱더 아주 알찬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맨 남성위원회 고동수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형장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초기에 잡아서 진료를 빨리 하시고 아주 활력 넘치는 그런 성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먹는 약 치료제가 또 내성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그래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적절한 치료 빨리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저희는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